만해 스님의 사상을 기리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만해 축전이 열립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주제로 다양한 학술 문화 행사와 만해 대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비롯해 선과 명상 등 다양한 불교 지식을 담아온 잡지 월간고경이 지령 100호를 발간했습니다. 1980년대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의 대담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유튜버 이현수 씨가 채널 유니크맘을 운영하며 불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찰 속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쉽고 재밌게 알리고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용증대 유인책으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과제빵 수업으로 사회성 향상부터 취업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법륜의 날을 맞아 태국 방콕의 한 사원이 35만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크메르 불교재단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캄보디아에 5억 원을 보시했습니다. 풍부한 당질과 비타민을 함유한 애호박은 영양이 많을 뿐 아니라 소화도 잘 돼 위궤양 환자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위 잡는 사찰 음식, 애호박으로 만든 채소 만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을 기리고 오늘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만해 축전이 올해도 치러집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주제로 다양한 학술 문화 행사와 만해 대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평생을 조국 독립과 불교 중흥에 몸바쳤던 만해 스님의 정신을 잇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봉행하는 만해 축전. 동국대학교 만해마을과 강원도 인제 일원에서 열려 단순히 스님을 기리는 행사를 넘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세대 간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23회를 맞는 올해 만해 축전의 주제는 희망과 극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만해 스님의 사상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국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가 일상의 평화로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이 어떤 위기상을 이제 극복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학술과 문화, 예술, 체육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행사의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평화대상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 실천대상의 보각스님과 김하종 신부, 문예대상의 오정희 소설가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선정됐습니다. 희망과 극복에 뭔가 전거를 보여줄 수 있는 행보를 보이시고, 또 뭔가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신 이런 어떤 분들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사실은 선정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수상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행사에는 여러 문화예술 단체와 대중 가수들을 초청해 공연을 펼쳐 지역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공연에 참여해 화합과 공존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실현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경연과 체육 행사도 축전의 즐길거리입니다. 이외에도 도전과 극복을 키워드로 만해 스님의 사상을 이해하는 여러 학술 대회들이 개최돼 시대적 어려움에 응전했던 스님을 조명합니다. 만해 축전을 구성하는 많은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행사에 보면은 다양한 어떤 장르를 통해서 만해 사상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사실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이 행사가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해 축전은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8월 한 달간 열리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비롯해 선과 명상 등 다양한 불교 지식을 담아온 잡지 월간고경이 지령 100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1980년대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의 대담과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성철 스님이 3000배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성철 스님의 사상과 불교의 선, 명상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2013년 5월 첫 발간한 대중학술 잡지 월간 고경이 지령 100호를 맞았습니다. 옛 거울로 풀이되는 한자 고경은 불교에서 본래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나라 설봉 의존선사의 설봉록에 등장하는 용어를 인용한 것인데 1985년 성철 스님은 수많은 선어록 가운데 선림의 거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려 뽑아 선림 고경 총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월간 고경은 그동안 성철 스님이 남긴 101법문의 현대적 재해석과 제가자들 위한 수행 방향 제시, 각종 선사들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담았습니다. 순수 법보시로서 승가대 학인 스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완전히 이제 선의 전문지적인 어떤 그런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성철 스님의 선사상을 좀 더 쉽게 알리는 그런 교도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100호를 기념했습니다. 월간 고경 100호는 1982년과 1984년 법정 스님과의 대담에서 성철 스님이 전한 가르침을 약 50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법당에서 3,000배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이 눈길을 끕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이 부처님을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부처님 앞에서 남을 위해 절하고 간절한 신심으로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진정한 불공은 법당이라는 장소를 떠나 남을 돕는 일이라며 그 상대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불공이라고 강조합니다. 책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기본이 되는 하루 그 부처님께 108배 하는 일상을 가지자는 큰 스님의 뜻이 이번 기회에서 더 세상에 전해져서 많은 불자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 제일 못났기 때문에 좋은 올리브 째기가 없어요. 그래서 장 떨어지는 거네요. 쉽죠? 다른 사람 돈은 주고 되지만 나 아무 자격이 없어서 돈을 입을 수가 있나? 대중적인 학술 잡지, 학술적인 대중 잡지를 표방하는 월간 고경. 고경에 담긴 선지식들의 가르침은 종이책뿐만 아니라 이북으로 PC와 모바일에서도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이현수 씨는 유튜브 채널 유니크맘을 운영하며 불교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찰 속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쉽고 재밌게 알리고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이현수 씨를 이석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유튜브 채널 유니크맘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이현수 씨. 불교와 사찰에 대한 설화를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숙종임금님께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했다라는 뜻에서 각황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현수 씨는 명본 스님과 함께 매달 한 차례씩 전국 사찰의 문화답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불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어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고 있습니다. 명본 스님과 함께 다니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좀 더 자세히 전각과 탑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설화 부분은 생각보다 이게 절과 관련된 설화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그런 설화들이 많고 그리고 그 설화 속에는 꼭 어떤 교훈이 있더구나. 이현수 씨는 시나리오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불교를 쉽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겁고 차분한 불교가 아닌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볍게 접근을 하지만 안에 있는 좀 깊은 내용을 어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리고 불교신자는 불교신자대로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절에 가면 한번 이런 걸 찾아봐야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는 오프라인에서 구독자들과 함께 사찰 문화답사를 다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준비해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교 크리에이터도 100만 찍을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불교를 얘기를 했는데 재밌더라. 그리고 난 불교 신자 아닌데 그거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올리니까 그거 계속 기다려지더라. 그리고 해외에서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약간 힘을 줄 수 있는 것? 불교는 내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이연수 씨. 아들의 출가를 계기로 불교와의 인연이 깊어졌고 그녀를 불교 크리에이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유튜버로서 또 불교 크리에이터로서의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며 부처님 말씀을 대중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제과제빵 수업의 한창인 불교계 복지관에 찾아가 봤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용증대 유인책으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회성 향상부터 취업까지 꿈꾸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층별 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내년까지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정책이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불교계 복지관들에서도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하계 종합사회복지관은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과 제빵 교육 수업을 진행하며 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만들 거예요. 딴 사람 알려주고 싶어요. 동생 주고 싶어서 난 열심히 만들어줄게. 발달장애 관련 수업들의 초점은 사회성 향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한 발달장애인이 올해 대기업 사무보조로 취업한 경우도 있어 고무적입니다. 첫날과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재료를 다루는 능력도 월등히 좋아지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보기엔 취업이나 이런 거에서도 느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취업 과정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도 보이고. 제과 제빵 수업 담당 부서에서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숨겨져 있던 이런 실력들이나 흥미들이 이끌어 나온다면 직업 연계까지도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한 날을 기념하는 법륜의 날을 맞아 국제불교연합 IBC가 전 세계 불자들과 온라인 행사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륜의 날을 맞아 태국 방콕의 한 사원이 35만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크메르 불교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캄보디아에 미화 50만 달러, 우리 돈 5억 원 상당을 보시했습니다. 세계불교 소식 이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두 손을 모은 스님부터 수려한 곡성까지 화려한 촛불이 경내를 수놓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 담마카야 사원에서 지난 24일 법륜의 날을 맞아 35만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부처님이 5제자에게 첫 설법을 펼친 법륜의 날이 되면 태국 도심 곳곳은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스님들이 직접 등을 밝혀 전 세계 수만 명의 불자가 온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담마카야 사원은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사람들이 이번 행사를 보고 치유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เป็นสัญลักษณ์ของสันติภาพของสันติสุขภายในซึ่งคาดว่าจะเป็นกำลังใจที่ให้คนพบเห็นเกิดกำลังใจในการสู้ชีวิตได้ 태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6,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고령의 확진자를 절에 두고 떠나는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크메르 불교재단이 캄보디아에 미화 50만 달러, 우리 돈 5억 원 상당을 보시했습니다. 재단은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는 잠시 완화됐던 코로나19 상황이 델타 바이러스 유입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캄보디아에서 산소 공급 장치, 인공호흡기, 개인 보호 장비 등 의료 물품 제공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부금 일부는 빈곤한 어린이와 가정의 식량 원조를 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캄보디아계 미국인 리나 람이 운영하는 단체는 캄보디아 인구의 97%를 차지하는 크메르인의 전통과 문화 보존을 위해 활동합니다. 리나 람은 캄보디아 국민은 어려움을 항상 극복해왔다며 미국 내 캄보디아인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캄보디아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코로나로 급식과 음식점의 수요가 줄면서 농가에서 정성 들여 가꾼 애호박밭을 갈아엎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 전 보도됐는데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하루에만 112톤의 애호박을 주문하며 극적으로 폐기를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착한 소비에 동참해 애호박으로 채소 만두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은하 기자입니다. 채소로 만든 소를 넣어 주로 여름철에 만들어 먹는 만두 편수는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맛으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정갈한 모양과 맛으로 어른 스님이나 손님상에 놓기 위해 만들었다는 편수는 한 가지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지금은 절에서도 대중화된 음식입니다. 여름철 뙤약볕에서도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애호박은 더위를 이기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여름에 열기시켜주고요. 그 나른함을 좀 깨워주는 게 이 호박이죠.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들이 다 그렇게 각자 자기 근성, 특징 이런 것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3cm 길이로 채 썬 애호박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 버무린 뒤 달군 팬에 빠르게 덮은 후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표고버섯 역시 곱게 채 썰어 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무친 뒤 센 불에서 2분 정도 덮어주면 재료 준비가 끝납니다. 만두피에 애호박을 얹고 그 위에 표고버섯을 얹어 편수를 빚고 찜기에 10분간 쪄내면 완성입니다. 10대 채소에 들어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 여름철에 먹는 식재료인데 호박의 그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잖아요. 단맛을 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들깨 못지않게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호박은 이 호박 씨가 이 레시틴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두뇌의 성장 발육에도 상당히 좋은 식품이 이 애호박이에요. 풍부한 당질과 비타민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애호박은 영양뿐 아니라 위궤양 환자도 쉽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소화가 잘 돼 충분한 섭취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 애호박 씨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치매 예방과 두뇌 개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남녀노소 모두에게 추천하는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법보종찰의 인사가 재적스님 194명에게 기초수행비 15만 원을 처음 지급했습니다. 해인사는 분한신고와 결제신고를 필요한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법계 이상의 재적스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후 비구 107명, 비구니 87명에게 기초수행비 15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스님들이 가장 많았으며 선원에서 수행 중인 스님들이 44%를 점하고 있어 수좌 스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승려 복지제도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인사는 매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최대 500명, 1인당 15만 원 지급 시 월 7,500만 원, 연 9억 원 지출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권오춘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좌 교수가 지난 30일 모교에 굿티처스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권오춘 교수가 기부한 장학금은 오는 2학기부터 사범대학 7개 학과에서 7명을 선발해 수여할 예정입니다. 권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현금과 부동산, 미술품 등 총 111억 원을 동국대에 기부했습니다. 동국대는 이를 바탕으로 초허당 기회장학금과 초허당 특별장학금 등을 제정했습니다. 7월 31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